여러분, 제가 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을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술을 많이 추천을 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흥미로운 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드셔보기를 많이 권유를 드렸는데, 오늘 편에서는 제가 왜 당분간 술을 끊기로 했는지, 술이 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금주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019년 연말 시즌 때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막 와먹남이 놀러와 갖고 막 일주일 넘게 여기 있으면서 당연히 와먹남이랑 제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의 매일마다 술을 먹었고, 그리고 또 제가 연말, 실제 이제 2019년 연말 마지막 날에는 또 캘리포니아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랑 시애틀을 다니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막 밖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결국에는 몸이 안 좋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감기 몸살이 오고 꽤 고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면역력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면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금주를 할 시간이 됐다 라고 제가 스스로 느꼈고, 사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과음을 그냥 하루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연달아 갖고 거의 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과음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러고선 어느 시점에 정말 몸에서 면역력이 그냥 좀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한번 대통 이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한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좀 몸에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좀 느꼈던 계기가 됐고, 제가 한 2년 전에 한 달간 금주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금주한 거였어요. 4주 내내 술을 끊었었는데 되게 다양한 좋은 효과들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엇보다 살면서는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한 달씩 금주를 해야겠구나 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금주를 하면 좋겠다는 신호가 와갖고, 그래서 금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금주를 하게 됐다는 거를 와미남 채널에다가 올리는 게, 사실상은 뭔가가 좀 모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이러한 콘텐츠를 한 번은 꼭 만들어야 됐다라고 오히려 느꼈어요. 술의 다양한 좋은 부분도 제가 항상 다루지만 이번 편만큼은 술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단순히 필요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미남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와미남이 갑자기 반대편에 서갖고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 번만큼은 술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있는 그대로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술, 알코올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 이것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 즉 그 과학적으로, 그냥 생물학적으로 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술이 단순히 우리 몸에 기분 좋게 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하게 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거에 앞서 갖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무조건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즐기고 또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그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몸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요. 일단은 뇌에 들어가면은 뇌에 있어갖고 도파민을 막 형성을 시켜요.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도파민만 이렇게 많이 형성되도록 이제 도파민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가바라는 게 있어요. 가바, 가마 아미노뷰테릭 애시드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가마 시스템에 의해 갖고 우리 몸을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에 다양한 진정 체계에 알코올이 영향을 미쳐 갖고 오히려 진정제 역할을 해요. 저희가 술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들뜨기 때문에 오히려 흥분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뇌 속에서는 진정제 효과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진정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진정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뇌에서 사실은 하루 중에 계속 수많은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쫙 조용하게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을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나머지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 한 가지의 의미 없는 것에 굉장히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 진정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분배를 한다. 그리고 술을 이제 더 많이 약간 과음을 하게 되면은 뇌의 정말 각종 부분에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제 신체적인 뭔가 코어디네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걷지를 못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뇌의 자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약간 그냥 평상시에는 먹지 않을 수준으로 엄청나게 막 과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가서는 아예 정말 그냥 이성적인 사고 분야 그리고 언어 분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그냥 아예 꽐라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뇌에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을 몸에서 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알코올 분해가 되는 그 분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알코올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불러요. Alcohol dehydrogenase. 그 효소가 간에 있는데 그 효소가 이제 알코올을 acetaldehyde라는 것으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더 이상 알코올이 몸에 있지 않도록 분해를 하는 건데 이 acetaldehyde라는 거가 몸에 사실은 알코올 자체보다 더 독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 아세탈데하이드는 몸이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이러한 초기 알코올의 증상이 아니라 다음날 숙취 있죠. 막 진짜 막 머리 깨질 것 같고 온몸이 막 완전 막 뻐근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알코올 자체보다도 그 알코올이 분해가 된 아세탈데하이드의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아세탈데하이드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이에요. 그 독을 또 분해를 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다시 이제 이거를 아세테이트라는 또 새로운 물질로 변형을 시켜요. 이 아세테이트가 아세트산염인데 이게 약간 그냥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초산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코올이 몸에서 아세탈데히드, 그 다음에 아세트산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소변으로 해갖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몸에 갖는 악영향은 바로 탈수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마시면은 그 알코올이 우리 뇌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바소프레신이 하나의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항이뇨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과다하게 계속 소변을 보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항이뇨 작용을 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알코올이 뇌에 들어와서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알코올로 인해 갖고 이뇨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상시보다 소변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수분을 몸에서 계속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은 다음 날에 가장 직격적으로 그걸 느끼는 게
깨자마자 막 머리 진짜 깨질 것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엄청 심한 두통이 그 탈수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뇌가 정말로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수분 자체가 부족해갖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에서 이 알코올을 해독할 때 이 알코올을 아세탈데히드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아세테이트로 바꾸는 그 과정마다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가 어디서 나느냐? 저희가 단순히 숨을 쉬는 이 산소에서 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에서 그 산소 입자를 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산소 입자를 이용해 갖고 계속 이것들을 해독해야 되는데 그 산소 입자를 위해 갖고 이 H2O 물 있잖아요. H2O 걔를 쪼개 갖고 거기에서 계속 산소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물이 부족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알코올의 영향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 알코올이 이제 변형된 아세탈데하이드 같은 경우 걔네가 이제 독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독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수소 이온을 몸에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근데 이 수소 이온이라는 것이 몸에 있어 갖고 이 pH를 굉장히 낮추는 역할이 있거든요. 정말로 아시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계속 산성을 띠게 되면은 그거가 이제 또한 여러 가지 2차적인 안 좋은 영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pH 레벨을 전반적으로 계속 낮춘다는 두 번째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안 좋은 영향이 뭐가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수소 이온 뿐만이 아니라 수소 이온을 포함해 갖고 그냥 여러 가지 활성 산소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free radical이라고 부르는데, 활성 산소가 몸에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우리 몸이 늙는 이 노화 작용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암이 걸리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러한 활성 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왜 온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활성산소라는 거가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입자예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전자를 딴 곳에서 막 뺏어오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스테이블한 컨디션에 있는 입자한테서 전자를 계속 뺏어오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정상적인 형태에 있던 애들을 비정상 상태로 계속 바꿔놓는 거죠. 전자를 하나 뺏음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다양한 안 좋은 영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몸에서 계속 이러한 해독 작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는 pro-inflammatory cytokine, prostaglandin, 그리고 이 활성산소 자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그냥 한 번의 이 알코올 사이클인데, 이 과음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고 하는 혈중 지방이 있어요. 이걸 중성 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 수치도 높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동맥경화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러한 이제 또 더 약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미남만의 숙취 해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저만의 숙취 해소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술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제가 후배들이랑도 술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무리 술을 같이 많이 먹어도 한 가지 항상 후배들한테 제가 강조하던 것이 drink a lot of water, 이거였어요. 진짜 매번마다 저희가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그거는 진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몸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뇌에서 이 vasopressin 기능이 완전히 억압을 돼 갖고 이뇨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계속 수분이 빠지니까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고, 심지어 가장 좋은 거는 와인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와인 한 잔 먹고 물 한 잔 먹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술자리가 있고 나서 집에 오면은 자기 전에 항상 물 한 잔을 가득 채워갖고 그 한 잔을 꼭 다 비우고선 자요. 그만큼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놓고 자야 다음날 깼을 때 두통이 최소화돼요.
근데 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술을 먹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숙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술을 먹은 다음 날에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때는 왜 물을 많이 마시냐? 물론 이제 이미 탈수화된 상태를 계속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술을 먹은 다음 날, 그 전날 먹은 알코올을 에세탈데하이드로 변형을 시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세탈데하이드를 다시 에세테이트로 또 계속 변형을 시키고 있는데, 이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입자가. 그리고 그 산소 입자는 숨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물 H2O에서도 계속 그 오xygen을 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계속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우리 몸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이팍시아라고 불러요. 간에서 이 산소 입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간의 손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이팍시아를 막기 위해서 물 섭취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숙취 해소 비법은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술이라는 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첫 4시간 동안은 잠을 더 잘 자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술 먹고 골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거가 오래 안 가요. 첫 4시간만 그렇게 해요. 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잠을 더 잘 못 자게 만들어요. 잠 자는 거를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자주 먹으면은 정상적인 푹 쉬는 이 몸의 숙면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고 다음날 깨면은 딱 정신이 딱 드는 순간 바로 깨질 않아요. 아무리 정신이 딱 들라고 하더라도 저는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 순간 딱 정신이 그냥 들려고 하는 순간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게 다시 잠이 좀 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는 걸 통해 갖고 다시 최대한 잠을 최대한 많이 자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비법은 뭐냐? 자, 한번 깼어요. 깬 순간에는 몸이 당연히 되게 막 아프고 그냥 기분이 안 좋겠죠. 막 속도 안 좋고 막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컨디션이 이제 서서히 차차 좋아지잖아요. 어느 정도 몸의 컨디션이 회복을 하고 나면은 저는 나가서 걷는 거를 추천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나가갖고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순간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깊은 숨을 쉬면서 몸에다가 이 신선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신진대사를 높이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해줌으로써 이 숙취가 빨리 없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법은 술 먹은 다음날 다양한 영양제를 챙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챙기는 거는 비타민 C랑 비타민 B예요. 자, 각각을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술을 해독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항산화제예요. 엔타이옥시던트들. 이 엔타이옥시던트들이 활성산소들이 막 계속 찾고 있는 그 이 전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자를 이 항산화제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친 상태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항산화제들인데, 그 항산화제 중에서 되게 효율적인 거가 비타민 C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1000mg 또는 많게는 2000mg을 먹음으로써 그 몸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거. 동시에 또 우리 몸의 이 pH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더 산성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알코올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그 pH를 다시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거든요. 비타민 B3, 이 나이아신이라는 거가 그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몸을 다시 좀 더 베이직하게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의 pH를 조금 정상화를 시켜준다. 이거를 하는 거에 또 효과적인 거가 레몬의 즙을 물에다가 따라갖고 그걸 먹어도 몸이 조금 더 알칼리성이 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타민 B랑 비타민 C를 꼭 챙겨 먹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또 잡아주는 게 이 항염제들인 거예요. anti-inflammatory한 이제 역할이 있는 거. 근데 그러한 항염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물론 이부프로펜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이부프로펜보다 제가 더 그냥 좀 추천드린 건 좀 더 자연적인 형태의 항염제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강황이에요. turmeric.
이 터메릭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항염제거든요. 그래서 이 터메릭을 먹는 거가 제 5번째 비법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비법은 술을 먹는 도중에 뇌에서 이 가바 시스템을 작용을 시켜갖고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술을 먹을 때는 그렇지만 다음날 술을 안 먹은 상황에서는 그 반대 효과가 일어나요. 그 전에 많이 진정됐던 효과가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역으로 되게 뇌를 예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가바가 우리 뇌에서 완전히 부족해지게 됨으로써 몸에서 살짝 뭔가 조금 막 anxiety가 와요. 살짝 불안증 같이 느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게 그 가바라는 것을 실제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바 영양제를 또 술 먹은 다음 날에 먹음으로써 그러한 약간 anxiety라고 부르는 이 숙취 anxiety, hangover anxiety를 조금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저만의 와미남 숙취 해소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 술에 있어갖고 안 좋은 거에 갖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간에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 간에 술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먹다 보면은 간에 지방이 쌓이죠. 그래서 지방간이 돼요. 간에서 한 5% 이상 정도가 쌓이면 이게 지방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성인의 한 10%만 있던 게 요즘엔 30%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물론 그게 그냥 무조건 술, 알코올로만 인한 지방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경우 알코올로 인해서가 맞고, 그나마 이 지방간이 됐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방간이 됐을 때는 그게 다시 정상화가 가능해요. 이 정상화를 하는 방법은 한 6주 정도 금주를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금주를 하는 기간을 딱 6주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 혹여나 지방이 쌓여 있으면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걸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아니라 거의 더 심각해지면 이제 간염이 돼요. 헤파타이티스. 그리고 그 다음에 간경화증이라는 게 돼요. cirrhosis. 그리고 진짜 간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심각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복귀가 안 된대요. 그만큼 진짜로 그 단계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정상 단계일 때 관리 잘 하고, 지방간이 쌓였으면 ALT, AST 이런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면은 그냥 6주간 금주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와먹남 들고 있냐? 맨날 한다고 말한 다음에 다음날 술 먹지 말고, 또 오늘도 술 먹었잖아. 할 수 있다 와먹남. 어쨌든 그러한 더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저만큼 와인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한 4주, 6주 정도 금주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몸에서 알코올이 갖는 다양한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금주를 하는 경험이 어땠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 6주 금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주째 금주를 했고요. 일단은 장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건강이 정말 돌아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깼을 때 뭔가 그냥 에너지가 더 있어요. 뭔가 이러한 막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에 있어 갖고 뇌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생산적인 일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그 귀차니즘이 덜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약간 시간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당연히 그 술을 먹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날과 다다음 날 또한 잃어버리는 하루 이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정말 시간이 더 많아져요.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매일매일 그냥 뭐 회사를 갔다 온다거나 학교를 갔다 오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뭔가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그냥 근본적인 마음속의 평온, 그리고 이 긍정성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금주가 가능하구나. 내가 이러한 식으로 내 삶에 필요할 때는 딱 뭔가를 바로 잡을 만한 자제력이 있구나. 반면에 금주를 하는 것이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약간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는 거. 약간 삶의 큰 낙이 사라진 느낌.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와인, 술이라는 거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조금 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 최대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랑 뭐 점심 약속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차 한잔 하자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덜 자연스럽죠. 아무래도 와인 한 잔을 딱 같이 술 한 잔을 딱 같이 하면서 이 만날 때의 그 자연스러움 이런 게 없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단점이 있다는 게 그 금주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금주를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6주 동안 금주를 하면서 이제 몸에 신체적인 다양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한동안 이제 Dry January라고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1월 달 동안 금주를 하는 그런 무브먼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연구 결과 그 Dry January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1월 달 동안 금주하는 기간 동안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에도 더 술을 절제를 잘하게 됐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술 한 달을 금주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 절제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게 더더욱이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잠깐 동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와인을 한평생 함께 같이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와미나미 6주간 와인을 먹지 않을 때 하루하루 와인을 하는 것을 얼만큼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될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에서는 다소 술 분위기를 깨는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봤고 딱 이게 one standard drink예요. 그래서 이 one standard drink인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one standard drink 와인으로 치자면은 150ml, 5ounce인데 이 150ml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거가 하루의 권장량이라 그래요. 이거 이상 안 넘는 거. 그리고 남자는 이 150ml 와인 두 잔을 넘지 않는 거가 권장량이라고 합니다. 비록 매번 이걸 지키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금주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미남 채널은 어떻게 됐냐? 이 영상이 막상 올라가고 나서는 저의 금주가 아마 끝나 있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원래대로 이제 다양한 재미있는 와인에 대한 콘텐츠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은 평상시랑은 좀 다른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꼭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이번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나름 그래도 기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와인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저희의 건강을 챙겨가는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but take care of your health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